1989년 드디어 시흥시가 출범을 하지만 이때는 이미 도시의 핵심 기능들이 모두 광명, 안양, 서울로 빠져나간 뒤였기 때문에 시흥은 중심지가 없는 몸통만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1990년 드디어 시와 국가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흥시 남부는 단숨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업도시로 바뀌게 되죠. 근로자 수는 많지만 도시의 중심에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정주, 산업 기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의 생활권역은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가 시흥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남부권을 과밀시키고 중심부를 공동화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가 국가 주도로 지정이 되는데 그때 은계, 목감, 백옷, 장현, 장곡, 능곡, 정왕 지구들이 연결이 되지 않은 채 점 단위로 제각각 개발이 되게 되죠. 결국 시흥시는 도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확장된 도시가 아니라 이처럼 많은 점들이 곳곳에서 아무런 관련성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형태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는 여러 소도시들이 관계없이 묶여있는 하나의 행정구역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이 시흥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 건데요. 경기도 12번째, 전국에서 25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구 51만의 시흥시죠. 자, 인구는 계속 늘고 이 도시 인프라 시설도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등 도시가 전반적으로 개발되고 있기는 한데 그에 비해서 건물을 품고 있는 이 토지의 가치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집가 상승률을 비롯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왜 주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는지, 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이 도시의 태생적 구조, 자,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시흥시는 태생적으로 이 도심이 약하고 생활, 산업, 상업, 행정, 거점지가 지나치게 분산된 도시입니다. 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짓고 교통 인프라를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의 체감적인 경쟁력은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흥시는 왜 이런 형태로 형성되게 되었는지 그 히스토리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 일반적인 도시의 성장 패턴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심 거점인 이 도심이 먼저 형성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심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가적인 기능들을 차상위 거점지들로 이관 확장하면서 도시가 점차 확장되는 구조로 형성이 되는데요. 시흥시의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도시 확장 패턴과는 다른 형태로 형성이 되었죠. 시흥시의 기본 골격은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시흥구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현재의 군포, 안양, 과천, 광명, 안산의 경기 6개 도시와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관악구, 금천구의 서울 6개구가 모두 시흥군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1963년도에 서울이 대대적인 확장 정책을 취하면서 당시 시흥군의 북부 지역이 대거 서울로 편입이 되었고 1973년에서 1989년 사이 추가로 시흥군의 서부 일대가 또다시 서울로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군포, 과천, 광명, 안산이 각각 시로 독립하면서 시흥시는 대부분의 중심 기능을 잃고 그 외에 남은 지역만 존치된 상태가 됩니다. 1989년 드디어 시흥시가 출범을 하지만 이때는 이미 도시의 핵심 기능들이 모두 광명, 안양, 서울로 빠져나간 뒤였기 때문에 시흥은 중심지가 없는 몸통만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시흥시의 도시 형성 특징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시와 반월 산업단지의 조성이었습니다. 1977년 정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 반월공단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1990년 드디어 시와 국가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흥시 남부는 단숨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업도시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시흥이 이러한 산업단지를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통해서 조성한 게 아니라 이 구책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받게 되었다라는 점인데요. 그 결과로 시흥시의 산업 구조는 과도하게 남축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근로자 수는 많지만 도시의 중심에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있는 정주 산업 기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의 생활권역은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가 시흥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남부권을 과밀시키고 중심부를 공동화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로 인해서 시흥시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전략적인 도심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가 국가 주도로 지정이 되는데 그때 은계, 목감, 백옷, 장현, 장곡, 능곡, 정왕 지구들이 연결이 되지 않은 채 점 단위로 제각각 개발이 되게 되죠. 결국 시흥시는 도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확장된 도시가 아니라 이처럼 많은 점들이 곳곳에서 아무런 관련성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형태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는 여러 소도시들이 관계없이 묶여있는 하나의 행정구역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흥시가 근본적으로 그렇다 할 강한 도심을 가지지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기존 도심 중심 거점들이 서울과 인근 대도시로 잘려나가 몸통만 남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인 약점. 두 번째,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산단 조성으로 남측의 공업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도시 기능의 밸런스를 상실한 점. 세 번째, 북부, 중부, 남부가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별도의 택지개발 생활권으로 형성이 된 점. 특히 각 택지개발지구상 각각의 중심지 기능 없이 주로 주거 용도 위주로 편중되게 공급된 점.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중심이 사실상 빈 상태로 남북이 제각각 거점 지역으로 지내다 보니 각자 도생의 길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북측의 경우는 인근 도시인 이 광명, 안양, 서울의 강력한 흡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부에도 별도의 상권이 형성될 필요 없이 이런 인근 도시들을 의존하게 되는 거고요. 남측의 경우도 이 시화공단, 정왕의 산업 메가존, 그러니까 14만 명의 시화공단 종사자와 정왕동의 주거지역으로 구성된 이 남부는 산업적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 기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죠. 이처럼 시흥시의 중심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도시의 흐름이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양끝단으로 흐르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흥시의 형성과 관련된 시흥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시흥시도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지난 시흥 도시기본계획들을 살펴보면 2016년 계획 때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남측의 정왕, 북측의 신천을 주된 도심 기능으로 봤었고요. 2020년 계획 때는 비로소 시청 지역을 단일 도심으로 하는 안이 설정이 됐죠. 2040년 계획안 때도 마찬가지로 시청 중심의 1도심 체제로 도시구조가 설정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도심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죠. 이 장현과 능곡은 시흥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있고 시흥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시흥의 행정적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 이용계획상의 업무 밀도가 매우 낮고 상업시설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도심을 위한 목적성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현재까지도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의 환승 기능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이 도심의 필요성은 낮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내는 계획인데 2020년 계획이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장현과 능곡 지역을 도심으로 염두를 해서 세부 계획을 실행했어야 하는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여전히 도심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흥시의 도시구조 문제는 단순한 계획상의 문제라고만 보여지기보다 이 행정적 그리고 정치적 한계가 누적돼서 생긴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시흥시 자체가 거대한 도시재편 프로젝트를 추진해본 경험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개발보다는 유지관리 중심의 행정 문화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피동적인 행정 분위기는 오래전부터 도시가 주체가 아닌 대부분 중앙정부와 LH 주도로 실행이 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성남, 수원, 안양 등과 다르게 중앙 정치권 내의 무게감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또 대형 SOC 사업의 유치에 대한 경험과 의지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시계획상 도심만 설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심권 고밀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나와 있는 최신 도시기본계획인 시흥 도시기본계획 2040에서 보시면 이 도심권인 중부생활권 세부계획을 봐도 도심 개발과 관련된 전략적인 방향
방향성이 눈에 크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지구 단위 계획상으로는 중심 상업지역 설정과 이 복합 환승센터 계획과 같은 계획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으로조차 시흥 도심에 대한 발전 의지가 그다지 크게 어필이 되어 있지 않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예를 들면 이 중부생활권의 제목은 도시의 중추적인 관리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중심 상업, 중심 업무와 같은 기능 워딩이 다 빠져 있고요. 공공행정, 생태 및 휴양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계획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려면 이 시흥시청을 주변으로 하는 지역의 밀도를 최대한 올리고 주변의 장현, 하중, 능곡 정도까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개발 전략이 있어야 하고 또 구체적인 도심의 실루엣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시흥시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강력한 시흥 도심 라인의 구축이고요. 흩어져 있는 도시 역할들을 집중할 수 있는 강력한 도심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 인근에 흩어져 있는 개발 축상에 방치되어 있는 거점들과 연결해서 이 도심화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에 대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월곶 역세권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월곶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 기본 구조상 도시 밀도가 양분되어 있는 이 북측의 신천 은계 부도심과 남측의 정왕 시화산단 MTB 부도심을 이어주고 있는 위치이면서도 실제적으로 현 장현 능곡 도심과 위치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자, 특히 월곶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월판선이 개통되면 판교와 월곶을 잇는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핵심 결절점이 되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남부에서 광역 연결이 가능한 관문역이 되기 때문에 시흥시 입장에서 보면 광역교통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이러한 교통상의 이점과 잠재력에 비해서 지금 현재 월곶역 인근의 도시개발 사업의 규모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 월판선 개통 이후에 받게 될 도시개발 압력 그리고 필요로 하는 도시적 기능을 모두 담아내기엔 확실히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특히 월곶 역세권 바로 옆에는 대규모 폐염전 부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아직까지 개발을 안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자, 위치적으로 여기가 커버링이 되어야 월곶 역세권의 잠재력이 100%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곳이 시흥의 남과 북을 잇고 수도권 남부 서측 관문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핵심 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기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월곶 역세권은 중간 규모 개발, 분산된 용도, 특징 없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또 하나의 분산된 별도의 도시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곶 역세권과 폐염전을 아울러서 좀 더 규모 있고 밀도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 나간다면 시흥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도시가 성장하려면 단순히 주택 공급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도시의 심장을 먼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시흥시는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서 수도권 서남부의 강력한 중추 도시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성장형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